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창원의 한 법인 택시 회사가 기사들에게 해고까지 통보하며 협동조합 택시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경남 지역 지자체들이 동반 발전이 필요한 여러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김두관 국회의원이 대선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 이후 출마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의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확진되는 등 경남에 어제 하루 16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일부 업종은 방역수칙이 완화되지만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2주간 더 연장됩니다. 전국의 법인 택시 회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협동조합 택시 회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가 많은 창원 지역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창원의 한 법인 택시 회사가 기사들에게 해고까지 통보하며 협동 택시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쟁점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택시기사 50여 명이 근무하는 창원의 한 법인 택시 회사입니다. 최저임금 상승 등을 이유로 경영난이 예상되자 다음 달부터 협동조합 택시 회사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협동택시는 회사 노조가 회사를 인수해 협동조합을 세우고 택시 기사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조합비만 내고 세금을 부담하면 나머지 매출은 온전히 기사들 몫이어서 코로나로 손님이 줄어 어려움이 컸던 기사들은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조합에 참여한 택시 기사들과 사측이 택시 인수 가격 등을 놓고 충돌한 겁니다. 사측은 차량 한 대당 인수 가격 3,200만 원과 차고지 1년 무상 임대 등의 조건을 내걸고 안 되면 해고하겠다 통보했고, 반대 측 기사들은 인수 가격 3,100만 원과 무상 임대 2년,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각각 어디 차를 사고 파는 거다. 내가 이걸 차를 가져가서 수지를 맞추고다 싶으면은 3천만 원이 5천만 원도 줄 수, 1억도 줄 수 있다. 양도양수하고 자기들은 손 털고 가겠다. 그러면은 차량 가격을 좀 더 낮춰서 기사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창원시는 협상을 중재하겠지만 법인 택시 면허 양도는 신고 사항인 만큼 적극적인 개입은 꺼리는 상황. 문제는 창원 지역 법인 택시 30여 곳이 협동조합 택시 회사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어 비슷한 갈등과 민원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 특히 기존 회사를 폐업해야 해 퇴직금 정산과 최저임금, 위로금 등의 지급 방안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법인 택시를 협동 택시로 전환할 때 필요한 택시 가격과 최저임금, 퇴직금 정산 등에 대한 조건을 아예 법률로 규정하자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경남 지역 지자체들이 최근 상생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뭉쳐야 산다는 건데요. 생태계 보존과 교통, 관광시설 등 동반 발전이 필요한 여러 분야에서 손을 맞잡고 있어 그 효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청에서 진주시 진양으로 흘러가는 덕천강. 단성면 두양보를 시작으로 하류 쪽에 어도 6곳이 새로 정비됐습니다. 하천에 설치된 보의 낙차와 경사도를 줄여 물고기가 하천 상류와 하류를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진주시와 산청구는 지난 2018년 상생발전 협약을 맺은 이후 유해 동식물 퇴치와 서부경남 식수원인 진양호 환경정화 등 7개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보존과 정식을 통해서 그 생태계가 회복되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고, 물고기 방류 사업을 한번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 산청 자전거도로 연결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계 지점인 대관교 주변 도로는 이미 공사가 끝났습니다. 진주시의 진양호 순환 자전거 도로와 산청군 경호강변 자전거 도로를 연결해 관광과 레저 활동 교류를 늘릴 계획입니다. 산청 쪽에는 동의공감 쪽 그쪽까지 연결이 되니까 레저나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타고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와 사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도시를 오가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환승 할인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거제시와 통영시, 고성군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시설 연계 할인을 시작하는 등
지역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 사업이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전국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김두관 국회의원이 대선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대권에 대한 결심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연말 윤석열 총장의 탄핵을 주장하며 신문에 환심을 산 김두관 의원이 새해 들어선 보편적 2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개 비판하며 대권 가도에 본격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의원에게 대권에 도전할 것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늘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정치는 답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좀 대선 국면으로 갈 텐데 그럴 때쯤에 제 결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가 불리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대선과 연결하는 것은 선을 그었고 보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경부울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은 계속될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강력연합이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이 보울경 메가시티가 동남권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내는 하나의 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신생아에게 국가가 자산을 만들어주는 기본자산제나 주택관리청 신설을 제안하면서 대권 공약과 같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4월 보궐선거 이후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권 도전을 위해 경남도지사를 중도 사퇴한 이력이 있는 김 의원이 다시 대권을 위해 경남의 국회의원직을 중도 사퇴하는 데에 대한 부담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북서쪽에서 한기가 밀려오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쌀쌀한 바람까지 불면서 직접 느껴지는 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7도, 진주 영하 8도, 창녕은 영하 11도까지 내려갔고요. 낮 기온은 창원 3도, 진주 6도, 창녕 4도까지 오르면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얼어 도로나 길가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걸어 다닐 때나 운전하실 때 특히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어제 많은 눈이 내린 경남 서부 내륙은 빙판길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운전하실 때 차간 거리 넉넉히 유지하면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전히 창원과 김해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 상태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가 심합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영하 9도, 함안 영하 1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5도, 양산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11도, 산청 영하 9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6도, 남해는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릴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 오전에는 경남 남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창원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해당 센터가 폐쇄되는 등 어제 하루 경남에는 16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이달 31일까지 연장됐고 또 카페와 종교시설의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원인들로 붐벼야 할 행정복지센터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이 확진되면서 센터는 즉시 폐쇄됐고 동료 16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시민들의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내일부터 별도의 직원 5명을 배치하여 필수 민원 업무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에선 공군부대 소속 간부 2명이 확진돼 밀접 접촉자 59명이 진단검사를 받는 등 경남에 16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경남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2주 연장되고 진주는 2.5단계가 일주일 연장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계속됩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일가족 4명이 함양의 할머니 집을 방문했다 이 가운데 3명이 확진된 사례나 가족 모임을 통해 외국인 확진자가 25명까지 늘어나는 등 5인 이상이 모여 확진될 경우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파악해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형제간끼리 가족 모임을 한다거나 이것은 사실상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법령에서 이렇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또 진주국제기도원과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는 어제 자정까지 의무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미 검사자에 대해선 행정조치 위반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방역당국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수칙이 완화돼 그동안 포장 배달만 가능했던 커피숍은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고 종교시설도 좌석수의 20%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딸기와 토마토를 재배할 때 널리 쓰이던 수경재배 기술을 이제 멜론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마무리됐습니다. 영양액을 작물에 직접 공급하는 농법인 수경재배 기술이 보급되면 균일한 품질의 우수한 멜론 재배가 가능해져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경남 함안의 한 농가에서 멜론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멜론은 수박처럼 땅에서 재배하는 특성상 일일이 허리를 굽혀야 하다 보니 농민들에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 토경을 하다 보면은 이 포박이다 보니까 좀 앉아서 일로 하고 이러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관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하는 수경 재배는 이 같은 농민들의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습니다. 모종 심기 단계에서부터 수확까지 시간과 노동력을 대폭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땅을 직접 파서 모종을 심어야 하는 기존의 토양 재배와는 달리 수경 재배는 이처럼 작물이 자라는 배지 위에 모종을 얹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병해충으로부터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만약 병해충이 발생하더라도 작물이 자라는 배지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배양액을 조절할 수 있어 균일한 품질의 멜론 생산이 가능해 수출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경 재배는 정밀한 양수분 관리를 통해서 균일한 가실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출 시장 확대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멜론의 수경 재배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의 0.3%에 그쳤던 상황. 3년의 연구 끝에 멜론 수경 재배 기술 개발에 성공한 농촌진흥청은 재배 기술을 매뉴얼로 제작해 농가에 본격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진주시와 사천시가 지난해 11월 진주 사천 광역버스 환승 할인제를 시행한 데 이어 시외버스 광역정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합니다. 진주 사천을 오가는 시외버스 20대 실시간 위치와 운행 정보를 승강장의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도입 사업은 올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사천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관상어 종자 육성센터를 짓습니다. 사천시 실안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설 육성센터는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축양실과 검역실, 전시장 등을 갖추고 올해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산청구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4회 지리산 산청 곶감 축제로 연간 곶감 생산량의 80% 이상인 300억 원 이상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축제 기간 24만 8천여 명이 홈페이지와 SNS 등에 접속했고 20, 30대 젊은 층의 인지도를 높여 온라인 시장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8일 진주시를 시작으로 거창과 고성, 하동으로 확산 양상을 보이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도는 AI 발생 농가와 주변 3km 내 254개 농가, 23만 4천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권역별로 3곳 이상의 통제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론 도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상시 예찰과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하고 동절기 오리 농가 휴지 기제를 확대 시행해 AI 전파 가능성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경남의 주거용 건물 3채 가운데 2채는 20년 넘은 노후주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기준 전국 건축물 통계에 따르면 경남의 주거용 건축물 48만여 동 가운데 지은 지 20년이 넘은 건축물은 32만여 동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합천군이 가장 많았고 창녕과 고성, 남해군 순으로 많았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이 소멸 위기에 처한 마을과 작은 학교의 상생을 위한 공모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상지로 선정된 3개 시군은 도와 교육청, 시군 예산 등 45억 원이 지원되며 도와 시군은 빈집 수리와 임대를, 교육청은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올해 처음 동참하는 LH는 매입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공급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서울 청년을 채용하는 도내 중소 중견기업에 1인당 185만 원씩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청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역 상생 일자리 사업은 서울시에서 110만 원, 도에서 75만 원, 참여기업에 35만 원을 부담해 청년에게도 매달 22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지난해엔 8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내일까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역은 창원과 진주, 김해, 양산, 거제, 의령으로 국민 행복주택 1,516가구를 모집하며 소득 자산과 관계없이 경남과 부산, 울산에 사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어제 소형위성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소형, 초소형 위성 시스템과 지상국 개발, 위성의 구성품 개발, 기술 이전을 포함한 기술 사업화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진주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소규모 민간 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올해를 건설 노동자 생명 지키기의 원년으로 삼고 전국 5개 권역에 설치한 지사를 활용해 13,000여 곳의 소규모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과 사고 원인 조사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